그 모와 아들, 그 모와 자 아니고 그 어머니와 아들 아니고 그 모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백석이 18살 때 1930년에 발표한 소설. 여기는 한 과부가 나옵니다. 어머니는. 그리고 아들이 나오는데 아들의 이름은 대감이. 그리고 이 시어머니에게는 거쟁이라는 아들이 이제 갖고 그다음에 과부하고 시어머니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부하고 또 동네에 양고세라는 쌀 장사가 이사를 왔는데 그 양고세는 아내가 7년 연상의 아내가 있고 또 딸을 이렇게 낳았는데 요 집에 과부는 상고안을 하러 갔다가 또 딸을 낳으니까 양고세는 과부한테서 아들을 하나 낳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가 오묘해지는데 이런 진행되는 과정을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동네 사람들이, 야 30가부 남복 나면 야단이지, 저 가부는 남의 아이 가졌다더라, 개천딸이 부근에 있대, 고세네 아들이 태우나 동짓딸쯤 막달이 되겠을 것대, 동짓딸쯤 막달이 되겠을 때다, 딸을 낳았대. 이런 진행 과정을 동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갖고 나니까 제 여기 다리 건너 집에다가 고세가 집을 얻어줬는데 여기서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는 과부는 점점 전 남편 생각도 나고 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에 대한 그 마음, 또 양고세도 이제 마음이 살짝 변해서 잘 찾아오지도 않고 먹을 거나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고세의 태도에 대해서 막 어떤 생각을 하냐, 이 어머니 가부는 시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농사하고 김 메고 살던 때 그때가 얼마나 좋겠어, 이런 과거에 대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은 이 대감이라는 아들이 그 할머니하고 자기 남동생들, 여동생, 그 식구가 전부 다 이제 참다 못 참고 양고세네 집으로 쫓아가서 시어머니도 야 이놈아 내놔라, 내 며느리 내놔라 그러고, 대감이도 이놈아 이 도적놈아 이러면서 막 한판 붙어서 싸우러 갔는데 이때도 이제 동네 사람들이 말려놓고 또 양고세는 자기가 참 사람 같지 않은 짓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소설은 끝이 해피엔딩. 1년 후에 마다리에서 이 대감이 과부, 시어머니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본 적이 있는 동네 사람들, 그리고 여기 나온 아기는 양고세와 과부 사이에 낳은 아기는 이 사람 부부 사이에서 있는데, 그냥 생각하기에 나중에 이 대감이도 얘를 그래도 모른 채 안 할 것 같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 입에서도 야 참 그러기 어려운데 라고 말합니다. 마치 25시에서 안소니 퀸이 다른 애기를 안고 그 묘한 표정을 짓는 거,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면서요. 그 모와 아들 백석. 동리 우물터에선 이런 소문이 돌기 비롯했다. 아니 저 집 대감이는 그 집 아들 이름입니다. 대감이 엄매래 좀 다르디, 바람이 났대, 늦바람이구만. 아, 와 그전부터 그런 말이 있지 않았소, 양고세 말이야. 아이 젊어선 젊은 값이지만 이제 늙은 거이 무슨 원, 과부론 못 살겠다는 거지.
만날 3일에도만 그 집에서 누구하고? 아, 그 노친네하고 그러지. 아, 그 노친네도 불쌍하지. 그러게 아들 생각이 더 난데. 앙 나겠소? 대감이는 가만히 있나? 애미 그러는 것을 어찌하겠소? 대감이도 야단이야. 그러지 말고 시집을 다 가버리지. 그러게 그 노친네가 화가 나면 시집 가라고 그래도 그건 안 간다는데 또 더 성이 나서 해본 잔데 그건 쌍송화로군. 매장 장터에 세습대다 그려. 아이 그러야 낫대지. 면접번장에도 광목을 반통이나 끊어오드랩대다. 그저 돈이 웅큼한 돈이 어디서 났노? 돈 나는데 다 있지. 나는 한 번 못 그랬지? 내래 민주야. 아니 그런 돈을 나는 한 번 못 받아봤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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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동동의 엄만 한 번 못 그래봤소? 아이고 나 같은 민주는 원 광목이 어떻게 생겼는지. 동리 우물에 저녁물을 기르러 와서는 집에 갈 생각도 없이 팔짱들을 끼고 이렇게 한바탕씩 벌려놓곤 하였다. 이래 마음이 편하 시원했다. 한바탕 웃고 나면 물동이를 이을 기운도 없어졌다. 이야깃거리가 끊어져 가던 동리엔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생겨 왁자하였다. 젊은 사내들이 밤이 말돌이토록 모이면 또 이야기가 벌어졌다. 어떤 흉측한 사람은 나도 여시나 한 가락 사줄까 보다 하고 웃었다. 아이 좀 작게 그러지 않아도 건넌말 경세관 맨 첫 번 장날 장길에서 조르드레드만 하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그래 어떻게 답당하? 하고 궁금해서 묻는 이도 있었다. 경세에 그 깍쟁이래 제 돈을 3개? 하면 아이 날과 그러지 나는 암캐니 산삼도 사주겠음매? 낄낄대고 흉측한 소리 잘하는 사람의 소리였다. 거쟁이 살았을 적보다 그 애미는 입성 잘 입습대. 거쟁이 남편 쌍판도 밴둥밴둥 젊어갑대.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였다. 아이고 양고새도 안 된 놈이지. 아들이 당발한 과부를 건드려가지고 그러노? 어떤 사람은 점자는 빼고 이렇게 말해버렸다. 아들이야 있건 없건 도왔으면 됐지. 긴긴 겨울밤을 다굴 때까지 담뱃내 속에서 이런 이야기로 헤어질 줄 몰랐다. 다른 어떤 말보다도 이런 말가품 더욱 재미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과부 남은데 거 어디 가갔소? 동료 첩정 영감이 걱정 비슷이 숭글거리며 이야기하면 안 낳는 법이 있관디 하는 것은 오초시였다. 이렇게 동리는 이 과부 하나로 법석이었다. 나이가 18된 떡거머리 총각 키가 9척이나 될 듯한 투실투실한 대감이라는 아들을 둔 이 과부는 두었다. 그 아래로 딸2 아들 하나 사남매너 되었다. 대감이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다. 어미를 때려 죽이지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았다. 농사하고 두어 섬지기를 얻어붙이는 것도 근년에 와서는 대감이 어린 누이 2하고 다만 셋이서 붙였다. 과부는 김맬 생각도 아니했다. 집에 있는 것보다 없는 적이 더 많았다. 실상은 과부가 집에 있는 것보다 동리에서 이런 소문을 안 듣는 것보다 대감의 집 형편은 퍽 살기가 누그러워졌다. 밥 갈고 지내는 긴긴의 3, 4월에도 전에 없는 점심을 먹게 되고 쌀이 떨어질 데가 없이 그득하니 채워주곤 하였다. 옷감도 가끔 끊어드렸다. 이것도 다 제 어미의 덕인 줄을 대감이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그러나 슬그머니 알고 있는 대감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머저 고요할 줄 몰랐다. 2. 아비를 생각하는 마음, 어미에게 대한 미움, 이것은 그를 전없이 파리파리 말리게 하는 연유이다. 다른 길을 취하여 꼴 놀리는 것을 안 보자 하나 늙은 할머니와 어린 동생이 있다. 이런 대감은 어미의 하는 짓을 가만히 모르는 채 할 수밖에 없었다. 대감의 아비는 대감이 15세 죽었다. 교탕부증으로 4년 동안을 고생하다가 죽었다. 대감의 어미는 남편이 죽은 뒤로 어느 하루 편안한 기색을 가질 적이 없었다. 성이 통통이 나서는 공연히 늙은 시어머니에게 화풀이를 하였다. 대감의 할머니는 아무 소리가 없었다. 홀로 남 안 보는 데서 분함을 머금고 죽은 아들의 생각을 하고는 울 뿐이다. 그뿐 아니라 과부댁은
누가 조금만 어떻게 깔깔한 말을 해도 샘을 할 듯이 달려붙곤 했다. 대감이 할머니가 참다 못해 소리를 높여 한마디 대답만 하면 과부는 울며불며 죽이라고 달려들었다. 이렇게 과부된 서름에 못된 생각을 가진 대감의 어미는 점점 더 요망스러워갔다. 어떨 때는 가장 정절이나 있는 듯이 남편 생각에 죽는다고 야단을 치기도 했다. 그러나 때로는 과부된 정말 서름이 메어 나왔다. 개가를 꿈꾸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도 아니다 하고는 어떻다 말할 수 없는 원한과 울분을 안고 쓰러지곤 하였다. 대감의 어미가 양고새를 알아 흉측한 소문을 놓게 된 것은 대감의 아비가 죽은 지 이태가 지난 겨울부터다. 양고새는 쌀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돈량이나 있는 것을 가지고 남의 집 며느리를 둘이나 발여두고 이곳으로 이사 온 지 1년이 겨우 됐다. 고새는 이 과부에게 눈길이 갔었다. 과부 또한 사내를 싫어하지 않는 터이다. 만나면 남달리 마주보고 얼굴이 뚫어질 듯이 쳐다보곤 하였다. 양고새가 집을 이 동리에 두고 올이나 되는 영성장에서 장을 보고 하였다. 이사 온 후로 가장 살뜰히 양고새의 집을 다닌 사람은 대감 어미였다. 고새의 마누라는 고새보다 7년이나 위였다. 그리하여 고새를 보고 그 마누라를 보면 어미 새끼 같았다. 고새에게는 딸 둘밖에는 없었다. 고새는 노란 수염이 난 게르만 사람이었다. 나이 35 먹은 것이 있는 사람이라 늙어 보이지는 35 먹은 것이 있는 사람이라 늙어 보이진 않았다. 대감의 어미는 고새 마누라와 좋아했다. 일도 도와주었다. 고새는 과부 다니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빨래 같은 것이라도 그 마누라를 보고는 아이 빨래는 건너집 사람 보고 좀 해달라지 할 적이 많았다. 마누라를 생각하는 것보다 대감의 어미가 자주 다니는 것이 퍽 좋았다. 올 적마다 이 과부는 수건 하나하나 바로 쓰고 왔다. 고새는 과부를 볼 적마다 슬금슬금 웃는 빛을 보였다. 과부는 다른 동리 사람들이 맡지 못하는 좁쌀을 그냥 맡아갔다. 대감의 할머니는 젊은 과부 며느리가 낯선 집에 자주 다니는 것을 재미없이 알았다. 그러나 품팔이 한다고 꼬장스럽게 대답하는 며느리를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때부터 동리에서는 이 과부를 유심히 보았다. 과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고새의 집에 자주 출입했다. 동리 어떤 영감은 미리부터 고새란 간악한 놈인 것을 알고 젊은 과부가 일이 날까 보다 하였다. 영성장은 하루 엿새에 섰다. 고새는 이른 아침 장에 가면 의뢰의 뒤를 따라간 것은 과부였다. 장에 가면 쌀을 고르는 핑계를 하고 말도 하고 웃기도 하고 정이 들 대로 들었다. 동리 장꾼은 미리부터 이런 꼴을 보고 수근수근 웃고 싱글거렸다. 고새가 이 동리로 이사 올 적에 그 마누라는 배가 불러왔었다. 이사 온 지 석 달이 되어 마누라가 몸을 풀게 되었을 때 고새는 의뢰의 과부를 청했다. 산모의 뒤를 며칠 좀 보아달라고 부탁했다. 고새가 부탁하지 않아도 나서서 일을 해주고 싶어 하던 과부는 마음이 으뜩했다. 고새는 동리 사람들이 자기나 과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계집이란 마음이 한 곳으로 쏠리면 의뢰의 다른 곳은 돌보지 않는 법이다. 이 과부는 아직 동리 사람들이 수군대는 눈치도 못 채웠다. 언제인가 시어머니가 아이고 굶어도 집에 있지 놈들 시비 듣기 싫다 고 말하고는 며느리가 성내는 꼴이 싫어서 훌쩍 나가버렸다. 그 뒤로 아들 대감이가 벌어야 몇 입 벌겠소 정참 집에 좀 있수 이렇게 권했다. 과부는 성이 통통 나서 대감이를 잡아먹을 듯이 악을 썼다. 응 이놈아 새끼 너 잘 군다. 집에 있으라고 애미 밥술도 못 먹게 할 테냐 이놈의 새끼야. 3. 대감은 미리 이럴 줄 알았다. 그러나 얼굴 둘 수 없이 망신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 어미를 노끈으로 잡아 매두고 싶었다. 대감은 어미가 금방 불덩어리가 치미는 듯이 펄펄 날뛰는 것을 보고는 훌쩍 나가버렸다. 과부는 더욱 분이 나서 저 혼자 악을 썼다. 성난 김이라 할 말 못할 말 되는 대로 분을 풀려 했다. 그러나 누구도 듣는 사람 없었다. 근처 집에서는 과부의 야단치는 소리에 아이고 떠대 과부 성났다 하고 서로 비웃는 판이다. 과부는 성이 좀 풀린 뒤에 시어미와 대감의 말을 생각해 보았다.
이제껏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남의 시비란 소리에 가슴이 찔렸다. 그러나 이 찔린 것이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 소리는 이미 들은 고세의 정에는 그만 그 힘이 미칠 수 없었다. 아, 어린 것 데리고 사러 가느라면 시비 들을 적도 있지. 내 몸이나 바로 가졌으면 되지 하는 것이 과부의 생각이다. 스스로 제 몸을 용서하는 과부의 마음은 무엇에나 조금도 눌릴 것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양고새를 보고 서로 눈짓을 하며 웃던 것과 그 언제인가 고새가 제 손목을 잡던 것과 제가 이때껏 하여 온 것과 모든 것이 이 얼굴에 내도치는 천연한 그것과는 맞지 않았다. 그는 곧 기운이 없어지는 듯하였다. 그러나 양심도 시비도 다정에는 행복하고 많은 것이 과부였다. 과부는 더욱더 그 행동이 홍고로져 갔다. 이럴 때마다 독리 시비는 더 커져갔다. 그러나 이 과부는 바로잡을 시비는 못 되었다. 그런 힘을 가지지 못했다. 대감이 할머니는 제 며느리 꼴이 틀려가는 것을 보고는 일절 며느리와 말을 하지 않았다. 대감이도 제 어미더러 이렇다니 저렇다니 말이 없었다. 과부는 그 꼴이 오늘과 내일이 달라졌다. 예전 대감이 어미도 아니었다. 거쟁이 살았을 때의 대감의 어미는 아니었다. 점점 남의 사내하고 막 농을 하였다. 동의에서는 이제야 팔남봉인데 남봉이야. 30가부 남봉 나면 야단이지. 이런 소리로 과부의 상판에 침을 뱉을 듯이 놀렸다. 흉측한 사내들은 이 과부의 궁둥이를 따라다니게 되었다. 과부는 저도 내놓은 남봉인 것을 알게 됐다. 이럭저럭 내놓을 걸음을 돌이킬 힘을 얻지 못했다. 고세의 마누라는 그만 또 딸을 낳았다. 고세는 마음이 좋을 리 없었다. 이번 해산에는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것만 해도 고세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세는 슬그머니 아들 없이 죽을 생각을 하면 더욱이 과부를 생각했다. 딸을 셋이나 본 고세는 아들 볼 생각이 와락와락 났다. 아들 볼 생각에 풀어지지 않는 것은 과부였다. 이러한 고세는 드디어 마음을 정했다. 이 과부를 후려넘기기에는 아무 힘도 들 것이 없을 것을 안 고세가 하지 못할 입에 내어 뜻을 과부에게 알린 것은 고세 마누라가 몸푼 지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다. 고세는 이런 일에 능숙한 사람이라 꽃같은 젊은 색시를 흘려넘기던 고세는 이제 제 맘을 두고 다니는 과부 하나 같은 것은 아무것도 힘들 것이 없었다. 고세 마누라가 진자리에서 잠든 틈을 타서 이 일을 젖을 떨어 놓았다. 물론 과부는 조금도 꺼리끼는 멋이 없었다. 마땅히 할 짓을 하는 듯이 태어냈다. 그들은 하지 못할 짓을 이루어 놓고도 천연했다. 고세는 과부에게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은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과부의 마음이 더 고세에게 들도록 함이었다.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논을 베어준다거니 좋은 집을 지어준다거니 대감에 먹을 것도 넉넉히 주고 집이 넉넉히 살도록 해준다거니 여러 말을 다 했다. 과부는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천하라도 얻은 듯이 좋아했다. 사람이란 먹고만 사는 동물이라면 이 위에서 더 좋은 것이 이 과부에게는 없을 것이었다. 이날 밤에 서로가 그런 일을 해놓은 뒤로는 본부 본처 그와 같이 그들은 사흘이 멀다 하고 한자리에서 즐겨했다. 고세 마누라가 눈치를 채지 못할 한도에서 그들은 짐승같이 장난했다. 과부에게는 그럴 것이었다. 대감의 아비가 죽은 지 3년이나 되었음에 그동안 일어나는 성욕의 충동은 그야말로 생명을 갈아가 먹는 듯이 안타까운 적이 많았다. 4. 3년이나 산의 맛을 모르던 과부는 한 번 허락한 것이라 남아있는 것 없는 것 가리지 않고 불을 본 풍뎅이같이 덤벼 이 성적 만족을 찾았다. 고세도 남의 젊은 과부를 데리고 그러는 것이 얼마큼 그에게는 향락을 주었다. 아들 보자는 그 생각보다도 향락이 더 큰 목적이었다. 고세와 이 과부에게는 이런 기회는 많았다. 많은 것보다 지어낼 수가 얼마든지 있었다. 고세 마누라는 이런 것을 알려고 할 사람도 아니었다. 안다 해도 그대로 보고 지낼 사람이었다. 더욱이 딸을 셋이나 낳고부터는 고세를 볼 낯이 없는 것이 그는 더 숙어졌다. 저도 이제는 어린애 낳을 때는 다 된 듯이 생각되어 남편의 일에 아무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동리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짐작했겠지만
정말로 이런 일을 알아 들추어낸 사람은 없었다. 전부터라도 동리에서는 과부를 고세의 작은 마누라 격으로 생각 안 한 것은 아니었으나 고세의 마누라가 해산할 적에 진자리를 차려 이 과부가 닷새나 고세의 집에서 자고 먹고 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그들은 더욱이 이 과부를 달리 보았다. 어드런 경험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이 과부에게 어떤 다른 전과 다른 변화가 있었을는지도 몰랐다. 과부도 처음 고세에게 그 몸을 허락할 때만 하여도 이 일을 어떻다고 하고 어이할 바를 몰라 한 적이 한두 번 아니었다. 그리고 처음에 있어서는 퍽 마음의 가책도 있었다. 남들을 생각하여 문득 자기 행동이 죄되는 줄도 모름은 아니었다. 고세를 자기의 정절을 깨뜨린 사내를 믿게 생각한 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도 회를 거듭함에 점점 식어갔다. 동리에서는 이 과부 하나를 두고 그 우수수 떠듦이 여간이 아니었다. 이런 안에서도 과부와 고세의 향락을 위한 그들의 모임은 끊이지 않았다. 고세는 이 과부를 두고 생각한 것이 있었다. 이것은 벌써 과부의 몸에 제 씨가 들어갔을 것을 미리 짐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 과부를 어느 남모르는 다른 곳으로 보내고 먹을 것을 당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고세의 생각에는 이 과부를 결코 첩으로나 살리자고 한 것은 아니었다. 고세는 영리한 사람이다. 이가 되고 해가 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고세와 과부와의 새에 그들이 부둥켜 안음이 비롯된 후로 넉 달이 지난 때부터 과부는 과부가 아닌 것을 저 스스로도 알았다. 이때까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남모르는 재미를 계속하여 왔던 것이었다. 대감이와 대감이 할머니도 제 며느리가 제 어미가 벌써 집에 과부 어미 과부 며느리로 있지 못할 것을 짐작했다. 그리고는 남이 숭하다 하고 그들은 한탄할 뿐이었다. 더 어떻게 할 재주를 알 수 없었다. 어서 하루라도 이 과부가 집을 떠나 숫째 남의 종이 되든 첩이 되든 제 아들의 죽은 이름을 들추지 않기를 바랐었다. 과부는 입맛이 달라진 것을 남이 알까봐 두려워했다. 그 밖에도 제 몸에 하나씩 둘씩 일어나는 변화를 남이 알까봐 두려워하였다. 이런 일은 남모르게 지나갔으면 좋으련만 세상이란 그런 것이 아니었다. 동리에서는 벌써 눈치를 밝히고 어느 누가 먼저 말했을지 알 수도 없이 많이 떠도는 구름같이 저 집 과부는 아이 가졌다더라 하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고세도 과부도 대감이도 대감의 할머니도 다 이 말을 한 번이라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놈들아 누구래 어들의 아가리에 똥 들어간다 소리를 칠 사람들이 못된 것은 곡절이 숨었다. 고세는 영리한 사람이다. 오랜 일을 끌어가지고 옴질거리는 것보다 하루바삐 세상에 알리는 것이 나은 줄을 알았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한 때 고세는 종용한 틈을 타서 이제 여기 있지 말고 개천짜리 내 집을 하나 얻어두었으니 거기가 있게 하지 하였다. 과부는 다 안다는데 가슴이 능큼 뛰었다. 과부는 혼자 생각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겠지 했으나 고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제가 해온 일을 사람 앞에 내어놓게 된 것을 생각하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놀라는 것보다도 무섭고 진저리가 끼쳤다. 살짝 없어지는 재간이 있었으면 했다. 그러나 이제는 내놓은 판에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려. 아이고. 그는 한숨을 쉬었다. 네, 한 단거리에 쌀이나 한 마씩 갖다 주지. 그렇게 하고 말은 못 맺고 그만두었다. 과부도 더 할 말이 없었다. 이런 소문은 과부나 고세와 대감이 할머니를 머리를 못 들게 했다. 그들은 마치 죽으러 가는 양 모양으로 세상에 고개를 들고 있지 못했다. 그래도 고세만은 빤동빤동하니 굴었다. 이런 소문이 동리에 퍼진 지 열흘이 못 되어 그리고 고세가 과부더러 개천다리로 가라는 말을 한 지 닷새가 될락말락하여 과부는 이 동리를 떠나버렸다. 남 하나 아는 사람 없이 제 집 인간들도 모르게 이 동리를 떠나버렸다. 고세를 내놓고는 며칠 동안을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다. 동리에서는 과부를 도망갔대 이런 소문이 뒤를 이었다. 대감이도 과부 어미를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있는 것이 없는 것만 못했다. 햄이 든 대감이가 제 어미의 그 더러운 시비를 듣는 것보다 차라리 깨끗이 없어진 것이 나았었다. 한 가지는 이런 소문이 돌자 고세 마누라의 귀에도 이 말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고세 마누라는 아무 말이 없었다.
계집의 마음으로는 말다툼이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이 고세 마누라의 말썽 높이는 것을 들을 사람이 없었다. 동리는 흥에 겨워 시비하던 말거리가 우승숭한 수수께끼가 되어버렸다. 과부가 달아난 지 엿새가 되어 동리 한 사람이 과부를 보았다는 말을 하였다. 이 말은 동리 사람의 귀를 기울게 하였다. 대감인에도 이런 말을 듣게 됐다. 동리 사람들은 하나둘 건너가 과부가 개천다리에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됐다. 개천다리는 이 동리에서 20리 나가면 있는 장모이 많은 조그만 거리였다. 고세가 이곳에 과부를 갖다 두었었다. 그 후론 동리 사람들이 하나둘 과부를 보고 와서는 내가 배가 앞 남산만 앞대 더러는 아들이나 낳겠나? 또 어떤 사람은 고세네 아들이 태우나? 고세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다. 동리 여편네들이 무명이나 장소물을 가지고 개천다리 장에 갔다가 와서 가부 봤지? 바로 입송도 잘 입었대? 하고 자랑삼아 말했다. 어떤 노친네는 들어가 봤음마? 하고 빙긋이 물었다. 엄마 동치딸쯤은 막달이 되겠습대다. 이렇게 그들은 과부의 말을 입에 내리지 않았다. 이럴 때는 여름이었다. 전 같으면 대감이가 있으나 없으나 한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던 어미가 살아 이별을 했거니 하면 누구에게 돌이켜야 될지 알 수 없는 원통한 것과 울분한 것이 치밀어 슬그머니 눈물이 고이곤 했다. 대감의 할머니도 아들 생각 그리고 집 생각 뒤섞여 나는 생각에 비애에 울어 늙은 얼굴이 부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대감의 아래로 어린 것들은 울고불고 하였을 것도 말할 것이 없었다. 대감의 아래로 누이 둘이 있어 밥은 치었다. 과부는 개천다리로 온 뒤부터 늘 울었다. 나는 전 남편 거쟁이 생각이 나고 집안 생각이 나고 맘못 본 비애가 못받쳐 그리 시원한 살림을 못했다. 밥도 혼자 잠도 혼자 남한테 손가락질 이 모든 것은 과부의 살을 내리게 했다. 이상한 것은 고세가 이곳 온 뒤로 하룻밤이라도 온 적이 없었다. 먹을 것은 주었다. 그러나 와서 같이 밥 먹은 적이 없었다. 과부는 여름 더운 때에 땀을 붓다가도 집에 돌아가 시어머니하고 아들들 데리고 농사하고 김 매면 얼마나 좋겠소 하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고세도 과부가 이미 지은 죄를 터쳐버리고는 제게 달려있지 않을 것을 알았다. 과부는 불러오는 배를 안고 이 개천다리에서 정배살이를 하였다. 바로 6월 어느 날이다. 대감이와 대감이 할머니는 이날 더욱 마음이 좋지 않았다. 저녁이라고 노란 조밥 오이냉국 한 사발. 고난 사람에게는 줄인 사람에게는 이것도 맛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날은 목이 타오르고 가슴이 부글거려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죽은 아들 생각, 도망간 며느리 생각에 늙은이는 그만 숟가락을 들었다가 눈물이 쏟아져. 야 거정이 녀석아 야 대감이 어미 말끝을 못 맺고 울었다. 목이 메어 울었다. 대감이도 또 울었다. 옆에 있던 것들은 곡절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다. 그들은 그칠 줄 몰랐다. 에이씨 내 이놈을 죽여야 돼. 원통스럽게 몽석을 피는 것은 대감이었다. 여름날 하늘은 흐렸다. 하늘에 검은 구름이 흩어지고 그새로 별빛이 흘렀다. 좁다란 뜰 앞에 어둠은 들었다. 모기가 일었다. 그래도 대감의 집 좁은 뜰 안에 찾아드는 어둠과 같이 설움이 더 어리어졌다. 대감은 갈수록 더 화가 올랐다. 드디어 일어서서 작대기를 들고 고세의 집으로 달려갔다. 대감의 할머니도 일어섰다. 대감의 누이 동생 둘, 아우 하나 모두 일어서 대감의 뒤를 따라 울었다. 6사람은 고세네 집에 들어갔다. 넓은 뜰의 방석에 모깃불이 붙었다. 대감은 작대기로 뜰을 내리며 이놈아 야 이놈아 통곡이 터져 나왔다. 작대기로 고세를 하나 후려 갈겼다. 고세는 일어나 작대기를 잡고 대감을 붙잡는다. 야 이 도적놈아. 고세도 성이 올랐다. 야 이놈아 내 늙은 노친네 이 통곡이다.
고새를 부대 끌어당긴다. 아이들은 더욱 울었다. 고새, 마누라, 어린아이들 또 고새를 붙대잡고 울었다. 대감이와 고새는 서로 뭉쳐 돌아간다. 야 이놈아, 야 이놈아. 말을 못하고 우는 것은 대감의 할머니다. 옆집에서 앞집에서 동네 사람들이 와 하고 모인다. 넓은 뜰에 그뜩 들어섰다. 아이 어른 옆편에 사내 할 것 없이 빽 둘러섰다. 고새와 대감이를 말려 떼어놓았다. 고새는 달아나 버렸다. 고새의 마누라는 아우 괜히 그러지들 아누 그러지 아누 하며 어쩔 줄 모른다. 고새의 울던 딸들도 울음을 멈추었다. 그러나 대감이와 노친네는 죽을 듯이 땅을 치며 울었다. 아이들은 울음을 그쳐버렸다. 여보 노친네도 이러면 어찌하겠소 하며 어쩌라고 이 말하였다. 노친네는 울음 섞일 말소리로 거정이 생각과 그년 생각과 요놈을 잡아먹고 하고 또 울었다. 대감이는 말도 못했다. 그저 이놈아 아버지 하며 울 뿐이었다. 밤은 깊었다. 사람들도 하나둘 헤어졌다. 그러나 대감이의 인간은 갈 줄을 몰랐다. 이 자리에서 꺼지려는 듯이 옴축하지 않았다. 그들의 울음에도 믿음이 있었다. 닭이 꽂고 울 때 으슬렁으슬렁 집으로 돌아왔었다. 고새도 어이없이 모든 것이 뉘우쳐 6사람의 살을 떼어먹은 것처럼 제가 사람 같지 않은 생각에 잠을 못 이루었다. 이후로는 대감이도 다시는 고새에게 행각을 하지 않았다. 고새도 기운이 죽어갔다. 5. 과부는 동짓달 바로 초하룻날 몸을 풀었다. 고새도 알리지 않고 옆집 할멈을 곁에 두고 그는 그 죄를 터쳐버렸다. 아기를 낳은 지 하루를 지나서야 고새를 청하여 왔다. 고새를 섭섭하게 만든 것은 이 죄를 쓰고 나온 아기가 계집애였던 것이다. 그 아기가 아들이었다면 고새는 여태 가름 앓던 후회도 조금 줄어들 것이 그만 더 돋아놓았다. 과부는 안고 있던 죄뭉치를 토하놓았으나 더욱 그는 해골같이 상해 들어갔다. 국이나 잘 먹지. 고새는 과부에게 이 말 한마디 하였다. 고새는 사흘 동안 과부의 옆에서 지냈다. 남을 위하여 죄를 짓게 한 사람인 고새는 그 헌신짝 버리듯 떠날 수가 어려웠던 것이다. 동리에서는 고새가 개천다리로 간 것과 때가 동짓달 과부의 막달인 것을 알고 짐작했다. 고새 마누라의 입으로 과부가 딸 낳았다는 말이 나왔다. 동리에서는 벅작 고왔다. 대감이도 이 말을 못 들을 리가 없었다. 그 후 한 달이 되어 과부는 고새에게 어린 딸을 주었다. 고새도 더 과부를 데리고 있으려 하지 않았다. 고새 마누라는 좋을 리가 없었다. 제 새끼도 아닌 것을 귀찮게 시종을 서게 되었다. 고새는 양저주로 이 과부의 딸을 기르려고 하였다. 내 팔자의 아들이 하고 과부를 생각하고 과부의 딸을 생각하고 상을 찌푸리곤 했다. 이 과부의 딸 이름을 행렬에 따라 숭례라는 아름다운 이름을